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춤법과 표준어 시간입니다. 오늘이 맞춤법과 표준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온 양도 아마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부해온 양이 적은 양은 아니지만 국어 어휘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표기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전을 항상 곁에 두고 끊임없이 찾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 지냈어요? 웬일이세요? 언니 만났어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언니가 좋아하던 노래예요. When I dream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안녕하세요. and never ask. 저기 이 사진 좀 봐줄래요? 저기 이 사진 좀 봐줄래요? 저기 도대체 뭘 듣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제 마음은 그대랍니다. 안 돼요. 좋은 노래네요. 이 사진 좀 봐줄래요? 네. 이 언니 알아요. 자주 놀러와서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해주고 참 좋은 언니였는데 왜요? 이 여자가 간첩이거든요. 아마도요. 그래서 무슨 메모를 나한테 하나 준 게 있는데 어떤 암호가 아닐까 해서 말이죠.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네. 글쎄요. 이건 암호라기보단 이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근데 이 언니 공부를 잘하진 않았나 봐요. 부산의 로마자 표기 이제는 피간이라 비를 써야 하거든요. 게다가 지명의 첫 글자는 소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를 써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아마도 간첩이었고 공부는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예,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제가 쉬리 한석규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요. 지금 탐문 수사하는 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 고성환 교수님께서 로마자 표기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셨죠? 그래요? 그럼 우리 고성환 교수님 수업에 한번 빠져볼까요? 네? 자, 한번 빠져봅시다. 자, 들어갑니다. 자, 고성환 교수님 부탁드려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로마자 표기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로마자 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려 표기법을 했습니다만은 이거와 반대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려 표기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 로마자 표기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표기된 것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로마자 표기라고 하면은 흔히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 알파벳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알파벳과 로마자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다른 것이죠. 이 로마자라고 하는 것은 라틴 문자입니다. 그래서 라틴 문자가 미국이나 영어에서 사용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불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데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영어 알파벳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자 표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영어 단어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 이름 중에 선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영이라는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걸 보면은 거의 10중 8구는 아마 SUN, YOUNG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 SUN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 이제 sun을 가져온 거고, YOUNG는 또 영어 단어 이제 영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에서 비슷한 거를 이제 가져온 건데, 사실 로마자 표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어 단어에서 비슷한 발음을 가진 것을 찾아서 쓰는 경향이 이때까지 많이 있어 왔던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PARK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PARK 같은 경우에도 영어에 이제 박이라고 하니까 이 국어 이제 박과 비슷한 발음을 찾아서 그 단어를 이제 찾아 쓴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로마자 표기는 절대로 영어 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자 표기에도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원칙은 뭐냐 하면은 국어의 표준 발음을 이제 로마자를 이용해서 표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발음에 따라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종의 표기 방식 중에 하나인데, 표준 발음에 따라서 적는 방식을 우리가 전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전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 표기된 철자를 영어에 일정하게 대응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 표기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표기에 따라서 이 국어 표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건 전자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자에 대응을 시켜서 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n에 대응시키고, 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r에 대응시키고, 표기는 a에 대응시키고, 이렇게 항상 고정시켜서 표기하는 방식이 전자법인데, 이 로마자 표기에서 표준 발음에 따라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전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발음을 반영을 해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는 우리가 신라로 합니다만 실제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음을 로마자 표기에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로마자 표기에서는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게 NR로 적는 것이 아니고 LL로 적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표기를 그대로 1:1로 대응시켜서 로마자로 적는 방식이 아닌 실제 발음을 로마자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라틴 문자, 로마자로 대응을 시키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모음의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은, 단모음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 같은 경우에는 A,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는 O, 그 다음에 우는 U, E는 I, 그 다음에 E는 E, 이렇게 대응을 시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의 철자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EO, 는 EU, 그 다음에 에 같은 경우는 AE, 그 다음에 외는 OE, 그
그 다음에 위는 WI 이렇게 대응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만 이 로마자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Y를 가진 경우에는 Y에다가 단모음을 결합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반모음 W를 가지는 경우에는 W에다가 단모음을 결합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YA라든지 여 같은 경우는 YEO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 단모음 같은 걸 이해를 하시면 금방 결합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YO 그 다음에 와 같은 경우는 WA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하실 건 워가 있습니다. 워 같은 경우는 WEO가 아니고 WO로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의도 UI로 대응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실 점은 뭐냐면은 국어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 같은 경우에 대해 발음을 해보면은 이것이 희망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으로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음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음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모음으로 나고 그 다음에 제2음절 이하에서는 전부 다 이모음으로 나게 됩니다. 이중모음으로 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이 의는 이로 표기를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항상 UI로 표기를 한다. 이게 로마자 표기에서 주의를 하실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희문 할 때 희 같은 경우에 이게 흐이로 나지 않고 히로 나거든요. 이런 경우 HI가 아니고 HUI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음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기역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G로 대응시키기도 하고 K로 대응시키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모음 앞에서는 G로 대응이 되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로 대응이 됩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도 D와 T가 대응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음 앞에서는 D, 자음이나 어말에서는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T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가 있죠. 쌍기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K를 두 개를 겹쳐 쓰는 방식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방식인데 사실은 이 K를 두 개 겹친다고 해서 이게 된소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이러한 된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 한글에서 자음을 된소리를 만들던 방식을 원용을 한 거죠. 근데 이 방식을 우리 로마자 표기에서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지읒 여기에 지읒 같은 경우에는 J, 뭐 쌍지읒은 당연히 JJ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치읒은 CH, 그다음에 시옷은 S, 그다음에 쌍시옷은 SS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서 볼 거는 또 리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 R과 L 두 개로 대응이 되는데 이 역시 모음 앞에서는 R, 그다음에 자음 앞이나 음알에서는 L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라고 하는 구리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GURI. 왜냐? 이게 이 모음 앞이니까 R로 대응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칠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자음 앞이죠. 그죠? 칠곡. 그죠? 기역 앞이니까. 그럴 때는 CHILGOK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둘 거는 이 기본적으로 발음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로마자 표기를 적는다고 했습니다만 된소리 변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당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대부분 이 팔당해서 된소리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 PALDANG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이것을 된소리 표기 DDA, TTANG 이런 식으로 적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된소리로 변화하는 경우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표기에서도 이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이제 인명 표기죠.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사람 이름 표기입니다. 그죠? 이름 표기는
성하고 이름을 차례대로 씁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영어식 표기예요. 우리 로마자 표기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을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적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적게 되는데 보통 이름이 두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붙여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하이픈을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하실 건 뭐냐면은 이 사이에 음운 변화, 소리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복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복남이 되죠. 그러나 이 경우에 이름에서는 소리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OKNAM 이렇게 적게 됩니다. 봉하면 NG 발음이 납니다만은 표기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로마자 표기에서 이러한 기억 같은 경우는 G에 대응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과도 규정으로서 사실 이거 바꾸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명이라든지 단체명 이런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표기법대로 하게 되면 SEON이 돼야 되죠, 선이.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존에 쓰던 대로 SUN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외에 이제 뭐 도라든지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행정 지명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뭐 외국 나가실 때 이제 전대 자기 주소를 쓸 때 참고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다음 순서는 생활 속 우리말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생활 속 우리말 어느덧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인 만큼 장소도 특별한 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제주도입니다. 그럼 이곳은 어디냐고요?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어떠세요? 참 멋있죠? 그럼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우리말 실력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국립국어연구원의 박용찬 학예연구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생활 속 우리말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섬 제주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국어로 된 안내판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제주에 대한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무엇일까요? J-E-J-U의 제주, C-H-E-J-U의 제주. 알아맞혀 보시죠. 아, 이거 학교 사이트는 이건데 네. 이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학교 사이트는 왜 안 바꾸고 계세요? 옛날에 만들었겠죠. 아, 그래서 지금은 변한 거다? 예. 제2의 제주요. 왜요? 아, 제가 성이 준데 저도 제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제2의 제주. 이번에 발음 표기가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도 원래 P였다가 B로 바뀌고. CH 제주. 아, 제2 제주. 제2의 제주. CH의 제주. 한번 골라봐봐, 무시거. 제2의 제주요. CH에서 J로 바뀌었어요. 네, 제주의 로마자 표기를 묻는 문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은 J-E-J-U 40명, C-H-E-J-U 10명, J-E-J-U를 더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 로마자 표기법 상당히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잘 틀리는 데다 이 사람 쓰는 거 다르고 또 저 사람 쓰는 거 달라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 앞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말 특히 인명과 지명을 외국인들이 좀 알기 쉽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로마자로 적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도에 새로 바뀌었는데요. 이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에 CHEJU로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 사실 우리말로는 제주라 해서 같은 지읒이 들어가는데 앞에 지읒은 CH, 뒤에 지읒은 우리가 제를 적어서 달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적나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서구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언어 하자들한테는 우리말에서 그 같은 소리를 인식되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소리가 어두에서는 뭐 K, T, P, CH로 인식되는 데 반해서
해서 어중에서는 뭐 G, D, B, 뭐 J로 인식이 됩니다. 달리 인식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자들한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우리말의 특성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것들을 통일해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리에서나 G, D, B, J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J, J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CH의 제주가 아니라 J의 제주가 맞는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문제 화면 보시죠. 네, 제주도에 왔으면 한라산에 안 오를 수 없겠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라산에 오르려고 하는데 자, 이 표기가 문제네요. 한라산의 로마자 표기는 무엇일까요? 한라 마운틴. 한라 마운틴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운틴 한라. 왜 마운틴 한라예요? 다 영어식에 배운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 뭐예요? 한라산. 몇 미터죠? 고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라산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발음대로 읽어가지고. 쓰고 있는 건 한라산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요. 한라 마운틴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좋지 않을까요? 이해하기에는. 산 이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라라는 거 돼서 한라 마운틴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마운틴 할라요. 한라 마운틴. 마운틴 한라. 한라산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유명사니까. 네, 이번에는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한라산 15명, 마운틴 한라 마운틴 35명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저 뒤에 한라산 보이시죠? 이번에는 한라산의 표기를 한라 마운틴으로 하느냐, 마운틴 한라로 하느냐, 한라산으로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 한라산의 로마자 표기는 소리난 대로 HALLASN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한라산의 로마자 표기를 뭐 한라 마운틴이나 마운틴 한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이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산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명의 일부를 이제 부분 번역한 경우죠. 그래서 한라 마운틴으로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유사한 경우로 우리가 남산이나 한강을 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남산의 경우에 남 마운틴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한강의 경우에 한 리버를 한다든가 똑같이 비슷한 경우인데요. 사실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에서 그 명사를 로마자로 적게 돼 있는데 사실 한라산이나 남산이나 한강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고유명사이지 그 일부가 고유명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로마자 표기로 적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마운틴처럼 뜻을 드러내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게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라산의 경우에 한라산 마운틴이나 아니면 마운틴 한라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뜻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한다면 소리난 대로 HALLASAN으로 적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 한라산 마운틴이라든가 마운틴 한라산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라 마운틴도 아니고 마운틴 한라도 아닙니다. 오늘 배우셨으니까 앞으로는 틀릴 일 없으시겠죠? 생활 속 우리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말을 아주 제대로 공부한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학기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우리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 앞으로도 더욱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생활 속 우리말에서는 두 가지 예가 나왔는데요. 이제 제주에 대한 표기가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는 CH로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은 예들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P로 쓰고 이랬던 건데 이걸 전부 다 이제 B로 바꾸고 J로 바꾸고 했던 거죠. 근데 예전 표기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유성어과 무성어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B로 바꾸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J로 바꾼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로마자 표기법의 전체 경향으로 보게 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 우리말의 뿌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죠. 함께 보시죠. 흔히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철사침을 사용해서 서류 등을 철하는 도구를 가리켜 호치키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찌개라는 말로 순화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호치키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스테이플러라는 말도 쓰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플러라고 하는 말은 찌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만 호치키스는 특정한 상표에 스테이플러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래 호치키스는 스테이플러를 고안해서 상품으로 만든 미국의 발명가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상품의 상표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플러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는 예들이 적지 않은데요. 주로 봄과 가을에 입는 코트로 바바리 코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그냥 바바리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영국의 버버리사에서 만든 제품의 상표명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외투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바바리 코트를 입는 사람의 수는 많이 줄었지만 버버리사 제품의 인기는 바바리 코트를 많이 입던 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옷으로 입는 바바리 코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표준어가 아닌 단어 중에 메리아스라는 말도 비슷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네일을 메리아스라고 부르는 것을 가끔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스웨덴에서 만든 네이의 상표 이름이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네일을 뜻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된 예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무용 복사기의 상표명인 제록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문서를 자동으로 복사하는 방식이나 그 기계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도 그런 예입니다. 복사한다는 말 대신에 제록스한다는 말을 쓰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록스라는 말이 복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경적을 흔히 클렉션 또는 클락션이라고 하는데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 말은 클렉슨이 맞습니다. 어쨌든 클렉슨이라는 말도 원래는 이 기계를 만든 회사의 상표명이었던 것이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호치키스, 제록스, 바바리, 메리아스 등의 예들과 같은 경우입니다만 클렉슨은 국어에서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일반 명사로 사용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 가운데에서도 고유한 상표명이 일반 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원이라는 말인데 요즘은 조미료 또는 인공조미료라고 하는 것을 한때는 흔히들 그런 뜻으로 미원이라는 말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한 회사에서 생산한 인공조미료의 상표명이었던 미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조미료의 대표로 군림하던 시절에는 조미료 하면 바로 미원이었고 그래서 미원이라는 말이 곧 인공조미료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에서는 메리아스라든지 제록스라든지 원래는 이 고유명사, 회사명 이런 데서 나왔던 건데 나중에 일반 명사 그러니까 복사라든지 아니면 네일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말들에 대한 어원을 알아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들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아마 고생을 꽤 하셨을 텐데요. 요것으로 이제 맞춤법이 끝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만 여러분들이 맞춤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반드시 이제 국어 사전, 특히 큰 사전을 여러분들이 항상 옆에 두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